9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지난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하면 8월에 비해 9월에 거의 2배나 늘었는데요. 9월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이 되면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점막이 예민한 비염 환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발현됩니다. 단순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주로 저희가 4대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막힘, 맑은 콧물, 재채기, 그리고 이제 코나 눈 쪽에 간지러움이 있는데요. 그 4대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눈물이나 두통, 후각 감퇴,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 저희가 폐쇄성 비음이라고 말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약간 누렇고 끈적끈적이는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감기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선생님, 알레르기성 비염 나이대별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해보면 9세 이하 그리고 10대 어린이 순으로 많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항원에 대한 감작이 주로 소화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편도 아데노이드가 비대한 경우 부비동의 발달이 완전하지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부비동염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증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염으로 진료를 받는 소아 환자의 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소아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면역 체계를 깨우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매개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노출 정도가 작았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노출 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성인이 돼서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 혹은 증세 호전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요?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대한 노출 회피가 증상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 가을을 맞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없애는 대청소도 좋으실 것 같네요. 헬스데이터 A+가 분석한 9월 예상 질환, 다음은 급성 편도염입니다. 급성 편도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신의 저항력이 감소하였을 때 편도 내 세균으로 인해 급성 감염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일교차가 커지면 걸리기 쉬운데요. 급성 편도염은 매년 9월부터 발병률이 늘어나 11월에 정점을 찍고 겨울인 12월이 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붓고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며 두통, 관절통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4에서 6일 정도면 점점 사라지는데, 고름이 나거나 붓기가 심하면 영상 정밀 검사를, 또 1년에 3번에서 4번 급성 편도염을 앓는다면 편도 절제술 상담을 권해드립니다.